2021년부터는 1주택자나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네 가지를 다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2020년까지는 1주택 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원래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만 따져보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래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도 똑같이 사용됐었습니다. 따라서 계산하기가 2021년보다는 훨씬 간단했습니다. 1주택자 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비과세 요건 중에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인 주택을 양도할 때는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취득 당시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경우는 양도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 되었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다는 의미가 2021년부터 원칙적으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최종적으로 1주택 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잠시 후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최종적으로 1주택 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또 계산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장특공 계산에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원래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비과세 판단할 때는 원래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1주택 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에서는 원래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서 계산한다. 2014년 5월에 A주택을 취득하고 2019년 2월에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에 나중에 취득한 B주택을 양도했습니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했기 때문에 과세로 양도를 했을 것입니다.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A주택 1개밖에 없습니다. 1주택자의 9억 이하 부분 비과세를 판단할 때 2021년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은 2020년 10월입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9억 이하 부분 비과세를 판단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해야 됩니다. 작년에 12월 24일 이전의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의하면 A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인 2020년 10월을 기준으로 A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을 하면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이 5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 12월 24일에 국민들에게 좀 더 유리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 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거의 매매 이력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원래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는 2021년 1월 1일 현재 A주택 1개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매매 이력에 상관없이 원래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가지고 9억 이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10월에 A주택 취득, 2020년 5월에 B주택 취득, 2020년 7월에 C주택을 취득해서 현재 3주택 상태입니다. 맨 나중에 취득한 C주택을 2020년 12월에 양도했습니다. 당연히 3주택자로서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로 양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이 C주택은 이미 매매를 해서 없습니다. 두 개의 주택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두 개의 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1, 2, 3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그 유명한 1, 2, 3 법칙 1. 종전주택 매입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 취득 2.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 종전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함 3.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는가?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비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양도하려는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의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래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서 비과세를 판정한다고 해석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B주택을 취득을 했고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를 했습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됩니다. 지금 채 1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A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즉 1월 1일 기준으로 2개의 주택밖에 없었고 그 2개의 주택 중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고 1, 2, 3 법칙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1월 1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입니다. 이 경우도 원래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서 9억 이하 비과세 부분도 판정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판정을 합니다. 이번에는 원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서 비과세를 판정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해서 9억 이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7년 10월에 A주택 취득, 18년 10월에 B주택 취득, 19년 8월에 C주택 취득, 가장 나중에 취득한 C주택을 과세로 양도, 그리고 B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2021년 4월에 A주택을 1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양도를 하는 상황입니다. 2021년 1월 1일 현재 A주택과 B주택이 있습니다. 먼저 취득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취득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판단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B주택은 과세로 양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한 개만 남은 A주택은 9억 이하 비과세 부분을 판정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원래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아니라 과세로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 즉 2021년 2월 이때부터 1주택자 9억 이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2021년 2월부터 2021년 4월은 2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의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만족 못 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A주택은 9억 이하 부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해서 세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 경우 A주택이 9억 이하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나고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는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거주를 한 상태에서 양도를 하면 됩니다. 2021년 2월부터 2년 이상 보유, 2023년 2월이 되겠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A주택에 거주를 하면 됩니다. 이번에 설명하는 부분은 많은 유튜버 분들이 제가 설명하는 해석과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기산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사례의 경우는 2015년 10월에 A주택 취득, 2020년 5월, 작년 5월에 B주택 취득, 작년 7월에 C주택을 취득해서 3주택인 상태입니다.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주택인 상태에서 2021년 2월에 C주택을 과세로 양도하였습니다. 주택이 A주택과 B주택 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택이 2개이기 때문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를 따져보겠습니다. 1, 2, 3 법칙에 따라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는가? 네,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습니다. 두 번째로 2년 이상 보유하였는가? 지금 사례의 경우는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 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C주택이 있고 A주택과 B주택도 있기 때문에 3주택자 상태입니다. 이 경우는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 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개월밖에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판정할 때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원래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서 기산합니다. 이 장특공을 원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서 기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9억 이하 부분을 비과세를 받지 못하더라도 장특공에서는 1년에 최대 8%까지 양도 차익에서 공제를 해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